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면혜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주도 미군의 감축 문제, 그 현안과 전망에 관한 주제입니다. 최근 지난 7월 29일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약 12,000명 감축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36,000명에 이르는 지금 현재의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수를 24,000명으로 줄인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었고요. 그중 6,400명은 미국 본국으로 귀국시키고 나머지 5,600명은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배치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계획인 것이지 당장 실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여러 쪽으로 이렇게 포진해 있는데요. 그 중에 유럽 사령부와 유럽의 특수작전사령부는 벨기에로, 그리고 나머지 유럽 지역으로 재배치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상을 보면은 5,600명에 이르는 재배치 계획의 그 군인들은 인근의 나라인 폴란드, 이탈리아 또는 벨기에, 발트의 동북부라 한다면은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쪽을 얘기하는 것일 거고요. 또한 흑해 남동부 지역으로 냉전 시대 때 사회주의권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루마니아라든지 불가리아 지역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여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었던 그런 내용을 발표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듣고서 분단 한반도에 있는 우리는 미군과 관련해서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왜 이런 부분이 결정됐을까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한 맥락 속에서 이것을 이뤘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정리해 보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동 미군을 감축하고자 하는 그 배경은 무엇일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몇 가지의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내용들을 접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그 구체적인 정확한 배경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둘러싸고 분분한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미군의 감축 배경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각각 상이한 내용 또는 다른 내용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주동 미군을 12,000명 줄인다라고 하는 그 내용과 관련하여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는 최근에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독일의 국방비 지출에 대한 불만을 특히 많이 품으면서 트럼프는 누구보다도 독일에 있어서 미군 감축 문제를 상당히 강하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는 더 이상 호구가 되고 싶지 않다. 이 국방비 지출과 관련하여 독일이 계속적으로 미온적인 태도 또는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불만을 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언론 지상에 있어서는 특히 국내 언론에 있어서는 미군 주둔과 관련된 독일의 지출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중요한 감축의 원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또 메시지를 보면은요, 국방부 장관인 에스퍼 장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12,000명 줄인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대러시아 억지력의 강화이다. 이런 표현. 트럼프가 얘기한 것과 좀 내용이 좀 다른 것이죠. 분위기가 다른 것이죠. 그 억지력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들과 관련하여 흑해나 발트해 쪽, 아까 이제 구체적인 미군의 감축 문제와 관련된 사실적인 내용에서 그런 표현이 나왔지 않습니까? 미군의 흑해나 발트해 쪽으로 더 동쪽으로 이동하는 전략적 목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불가리아라든지 루마니아, 흑해변이죠. 발트해 쪽, 러시아와 접가하고 있는 지역 쪽으로 미군을 전진 배치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방비에 대한 불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외 전략 또는
또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 강화라고 하는 측면의 전략적 목표가 있는 것의 차원 속에서 진행되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중요한 미국의 외교 국방 정책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오브라이언 국가안전보좌관, 안보보좌관, 백악관에 있죠. 그 사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냉전 이후 지정학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유럽은. 냉전 이후, 우리가 정확하게 1990년대 초반을 얘기하는 거죠. 그 이후에 미국과 소련의 대결 구도 속에서 진영 논리 속에서 이루어졌었던 이 구도가 깨지면서 지금까지 대략 한 30여 년이 흐른 이런 흐름 속에서 기본적인 지정학적인 위치가 변했고 이런 변화한 상황 속에서 미국은 도전을 받고 있다. 이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12,000명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독일의 많은 병력이 주둔하는 것은 냉전 시기에 관행이다. 이 관행이다는 표현은 지금의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낡은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퍼 장관이나 오브라이언 장관은 상당히 미국의 전략적 차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에 비하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방비 지출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뭔가 다 이유에 대한 그 배경에 대한 상이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이 들리지만은 우리는 여기에서 정확하게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포인트 속에서 이것을 한번 두세 가지의 포인트 속에서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미국은 제46대 대통령 선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요. 이 속에서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그런 것을 외쳤었던 미국 우선주의를 펼쳤었던 트럼프의 입장 속에서는 개국적인 미국의 국익 이런 측면을 강조하고 그것을 선거 전략 속에서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과 관련하여 이 국방비 지출에 있어서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상대적인 파트너 국가들을 높임으로 인해서 미국의 이익이라는 측면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은 물론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감축의 배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대외 정책이라든지 군사력의 재편, 해외 주둔 군사력의 재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즉흥적이고 단기적으로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쭉 맥락적으로 추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는 여기서 미국의 세계 전략 변화에 조응하는 재편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에스퍼 장관이나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의 언급 속에서 나온 것이지만은 미국은 끊임없이 이 부분 속에서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미국의 이익과 미국의 세계 전략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이 중장기적인 목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지 즉흥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오바마 정부가 2012년도에 펼쳤었던 피보트와 아시아라고 하는 전략이라든지요. 트럼프 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보면은 거대하게 미국의 행정부가 바뀌었을 경우에 때로는 연속적으로 또는 비연속적으로 자기들의 장기적인 세계 전략, 그걸 군사 안보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의 전략이 있는 것이고 그런 큰 전략의 일환으로서 각국에 있어서의 해외 주둔 미군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맞게끔 재편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아시아 지역으로의 재배치 거론이라는 문제가 주목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감축 문제가 비단 유럽의 공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 전략이라고 하는 건 유럽뿐만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지역이 부각되면은 그쪽 지역과 연관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최근에 독일의 감축 문제,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감축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바로 여기서 재배치되어진 또는 미국으로 본국으로 귀환되어지는 일부의 병력들이 아시아 지역으로 재배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거론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조하지만 그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비 지출과 관련된 불만이라고 하는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는 미국의 거대한 세계 전략의 차원 속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상당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과 관련하여 제가 몇 가지 이런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배경을 이루는 것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실, 데이터를 가지고서 상황을 좀 설명해 주는 것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떤 독일에 있어서의 반응,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이런 독일 주둔 미군 감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행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한번 전망해보고 그것이 가져오는 어떤 시사점을 이렇게 정리해보는 거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나토 회원국, 미국과 캐나다의 북미 대륙에 있는 국가와 주로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군사 동맹 체제인 것이죠.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회원국들이 국내 생산 규모, 총생산 GDP라고 하는 표현인데 대비 국방비 비율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2014년도에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는 일정한 약속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GDP 대비 각국 회원국들이 2%라고 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라고 하신 건데, 여기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이 자료의 화면 속에서 나타나지만은 2%의 저 녹색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선에서 보면은 거기에 미흡한 나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상당히 3.5%에 거의 육박하는 그런 지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지금 타켓이 되고 있는 독일과 같은 경우는 1.38, 1.36 뭐 이 정도로 1.36으로 되고 있죠. 1.36 정도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지금 되고 있는 거니 그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녹색선에 있는 2019년 2라고 하는 녹색선으로 된 부분까지 미흡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 그것이 2014년도에 약속했던 것이 최근 2019년도까지에 있어서도 상당히 미흡한, 도달하지 못하는 독일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거론되어졌을 때 이 데이터가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고요. 오른쪽 편에서 보면은 2014년도 그래프와 2019년도 그래프를 이렇게 대비적으로 각 나라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기에서 보면은 미국은 상당히 많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전히 높다는 것을 볼 수. 2019년도는 2014년도에 비해서는 좀 낮아졌지만은, 그렇지만 2%가 미루지 못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그 트럼프의 입장 속에서는 바로 이런 그 나토 회원국들 중에 이렇게 국방비 지출에 대해서 미온적인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나라에 대한 불만이 강했었던 것이고,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으로서 미군 감축이라고 하는 것을 거론했을 때 이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중요한 사실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거대한 나라이죠. 물론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그 위상과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변모해온 것은 사실이지만은, 미국이 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부상이 크게 되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뚜렷한 패권 국가로서 이렇게 등장하게 되어지는 미국을 봤었을 때, 미군이 거대한 세계 전략의 차원 속에서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변모하는 미군의 해외 주둔 미군을 숫자를 한번 이렇게 쭉 보면은요, 제가 그 제시하고자 하는 그 자료의 왼쪽 부분 속에서 이 그래프에 보면은 1960년대 말 70년대 이쪽 지역이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대략 한 120만 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 퓨 리서치 센터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이쪽 지역, 이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트남 전쟁의 부분인 거죠. 자료에 의하면 대략 미군 수의 대략 당시 미군의 병력의 대략 한 36%가 해외에 주둔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967년도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대략 45만 명 이상이 주둔했었다. 상당히 많은 그 병력이 해외에 주둔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급격하게 이게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약간의 높낮이, 부침의 과정은 있지만은 전반적인 추세는 하향적인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1990년도에는 이라크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약간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1990년 이후에 냉전이 이제 종식을 구했다. 일반적으로 많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거의 대략 20만 선에서 오르내리는 이 선에서 이루어지다가 그 자료에 의하면 2016년 현재 대략 한 19만 3천 명 정도가 미군이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것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제시하는 이유는 미군이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의 수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동일하진 않았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상당히 하향적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독일의 감축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런 맥락 속에서 한번 우리가 견주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차원에서 이 데이터를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좀 오른쪽에 있는 것은 세계 대략 자료에 의하면 대략 60여 개 국가에 미군이 주둔해 있고, 뭐 미군 기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합치면 대략 130개 이상의 국가 속에 미군은 지금 해외에 이렇게 포진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중에서 미국의 군대가 가장 많이 포진해 있는 나라, 주둔하고 있는 나라들, 그것을 한번 적은 것인데요. 가장 통계 자료에 의하면, 퓨 리서치 센터의 자료에 의하면은 일본에 가장 많은 수가 있어요. 일본의 주일 미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가 독일, 세 번째가 한국, 사우스 코리아,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이런 순서대로 쭉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쭉.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미군의 해외 주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흐름과 그 현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하여 아까 말씀드렸었던 배경, 그 다음에 미국의 독도의 감축,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정리해보는 그런 자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요, 독일 주둔 미군의 현황을 한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이고,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연합국가, 승전국가이죠. 승전 4개국 연합국가가 중심이 돼서 독일을 분할을 했었죠. 독일 전체를 분할했고, 특수지역인 베를린 지역을 4개국이 분할을 했었죠. 그에 상응하여 외국군이 독일에 주둔하고자 하는 숫자는 변화해 왔던 것이죠. 특히 미군의 변모 과정도 바로 이런 독일의 현대사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진행됩니다. 1960년대에 23만 2천 명의 독일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분단 서독이죠, 당시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1980년대에는 거의 비슷한 숫자지만 약간 높아져서 24만 4,300명 이렇게 돼 있고요. 1990년도 냉전이 끝나기 바로 직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때 즈음에 썼을 때는 22만 7,600명. 독일이 통일이 1990년도 10월 3일 날 이루어지지만 통일과 즉시로 주둔하고 있었던 연합국 군인들이 철수한 것은 아니거든요. 당시 제가 독일에 유학하고 있었을 시절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지역에 있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있어서도 미군들은 바로 철수하지 않습니다. 대략 1994년 정도를 이르러서 그때서야 소련군도 철수하고, 그다음에 미군이라든지 등등이 나머지 국가가 철수하는 이런 모습을.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한 2000년이라고 표시되어져 있는 이 즈음에 있어서는 그 수가 급격하게 줄은 것을 우리가 저 그래프 속에서 볼 수가 있죠. 2020년도 현재의 데이터 속에 보면 대략 3만 4천 명 정도, 이렇게 지금 34,700명 이렇게 표현돼. 아까는 36,000명이라고 얘기했었지만 약간의 차이가 이렇게 유동적인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34,000명, 35,000명 중에 12,000명을 빼겠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지도에 보면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주둔 기지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기에 보면은 나토의 그 상징기가 들어져 있는 것도, 미군기가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근의 나라 영국이라든지 벨기에라든지 프랑스의 국기가 이렇게 혼용돼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이 비단 미군만 있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북대서양 조약기구로서의 회원국으로 1955년도부터 독일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그 어떤 관계 속에서, 그 회원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외국군의 형태로서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로 구서독 지역에 포진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 보든 지역에 보면 헤센주라든지, 그다음에 바덴 뷰텐베르크주, 슈투트가르트가 있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뮌헨 쪽에 있는 바이에른주, 이쪽 지역이 주로 포진해 있는 것이고요. 재밌는 현상은 구동독 지역인 오른쪽 편 폴란드의
폴란드 쪽에 있는 5개 주, 이쪽 지역은 하나도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2+4 독일의 통일을 가능하게 했었던 2+4 회담의 규정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구동독 지역에는 외국군을 통일 이후에도 주둔시키지 않는다라는 규정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측변에 있는 구서독 지역에 포진했던 것은 독일의 통일 이전서부터 있었던 미군 기지 또는 외국군 기지들인 것이고요. 그것은 통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 저 중에서 그 중에서 미군이 36,000여 명이 있는 것이고 그 중에 일부인 12,000명을 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부분 속에서도 이렇게 보면은요, 탱크가 그려져 있고 병사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인데요. 병사가 주는 육군에 주둔한 미군 기지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비스바덴이라든지 바이에른주에 있는 거지, 암스바흐라든지 등등을 그려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국제공항이 있는 독일의 국제공항이 있는 프랑크푸르트 인근에 있는 지역에 비행기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군 기지라고 하는 뜻이죠. 유명한 람슈타인이라든지 스팽달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유사시에는 지금은 이제 많이 개발이 돼서 자체적인 어떤 공군기지로서 충실히 수행하는 그런 정도까지 나가고 있었지만 그 이전에 비해서는 유사시에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인터내셔널 에어 국제공항 이것을 이용하기 위한 공군기의 어떤 이착륙과 관련되어지는 이런 부분 속에 필요시에 그것을 이용하기 위한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그쪽 지역에 공군기지가 있는 것이고요. 대략 정확한 밑에 부분에 이제 주로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이지만은 대략 한 10,000여 명 정도의 공군 관련 군인들이라든지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주둔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주독의 미군의 병력과 외국군 주둔 관련 비용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좀 내용을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일의 현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돼 있습니다. 저 부분이. 그러니까 미군이 독일에 초등적으로 병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 문제인 것인데요. 1985년도에는 대략 24만, 25만 명 정도가 있었던 것이고 통일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들고서 대략 지금 3만 5천 명 정도 이루고 있다. 저기 이제 주황색 부분으로 이루어진 저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어떤 군무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민간 그래서 종사자들 그러니까 관련된 그들도 대략 현재 한 12,000명 정도가 독일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오른쪽 부분의 그래프는 바로 미군 그 다음에 외국군 주둔 관련 비용, 독일이 부담한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955년도에서부터 쭉인데 1955년도라고 하는 것은 독일이 나토에 가입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있어서는 독일은 제대로 된 전범 국가였기 때문에 어떤 전승국가, 연합국가들에 대해서 주권국가로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해서 인정이 되지 않았었던 것이었죠. 그에 나토에 가입하면서 어떤 군사비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출 내용이라고 하는 게 그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내용으로서 전개되어지는 것이고 나토 회원국이 된 이후에는 나토의 분담금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 이전에는 어떤 패전국가로서 의무사항으로서 상당한 막대한 비용을 대야 됐었지만은 55년도부터는 그 내용을 달리하는 분담 비용 요 내용으로 전개되어졌기 때문에 55년을 기점으로 잡는 것입니다. 쭉 이어지는 것이죠. 55년은 특수했었기 때문에 기간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했었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었지만은 그 이후에는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정세의 흐름에 따라서 이것이 분담비가 쭉 늘어나는 것이 추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 이후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대략 1990년도 이후에 통일 이후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점령하고 주둔하고 있었던 연합국 세력들이 물러나면 동서독 양쪽 지역에 있어서 철수한 이후에 보면은 국방비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2015년 현재에 보면은 1995년도와 비례했었을 때 상당히 국방비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주한 미군의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이냐. 그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일자리원 문제와 관련된 그런 것인데요. 독일의 현재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미군 주둔 규모가 한국보다 많지만
거기에서 독일인의 군무원 수는 대략 5천 명 정도가 나와 있는 통계 자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의 사실적인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하여 아까 말씀드렸었던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 문제,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독일이 이런 것, 미국이 이런 어떤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3분의 1 정도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었을 때 독일의 반응은 과연 어떠했었을 것인가? 이거 한번 먼저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첫째, 이제 정부에서는, 외교부 아니 국방부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전반적인 기조는 그렇게 반갑게 맞아들이는 것은 아니죠.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렇게 하면 뭐 실망했다, 뭐 이런 표현이 이제 대부분인데요. 미국의 감축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변경이 가능하고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장기간을 요하는 일인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해서 아쉬움을 표하는 것이고요. 미하엘 로트라고 하는 사람의 외부부 차관은 실망스럽다, 이런 표현을 한다든지, 아까 얘기했지만은 미군의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주로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 바이에른주, 헤센주, 바덴 뷰텐베르크, 라인하트 팔츠주, 이런 주정부에서는 아까 말했지만 어떤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우려하면서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그 주정부의 대표들이 미국의 그 정계의 요로에 그 서한을 보냅니다. 반대한다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표현은, 명분은 주동 미군은 유럽 및 나토 행동 능력의 중추인 것이다. 그러니 섣불리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롬니라든지 공화당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의원들한테, 상원 의원들한테 그런 표현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그건 이제 독일의 정부뿐만이 아니라 정당을 중심으로 한 독일의 정당들도 대부분 이런 철수, 부분 철수죠. 감축이죠. 정확하게는 3분의 1의 감축 결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은 동일합니다. 단지 독일의 좌파당이 있는데, 독일의 좌파당은 원내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유의미한 그런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 정도 이번 기회에 주동 미군 전체와 핵 억제력까지 모두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유일한 정파로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력한 정치 세력 중에 하나인 좌파당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은 상당히 비판적이고 실망스럽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독일의 언론 쪽도 보면 뭐 미국이 감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둔기지 일부 지역에만 타격이 있을, 뭐 경제적인 타격이 좀 일부 있겠지만 독일 및 EU 국방 역량 전체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3분의 1을 감축한다라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 독일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쇼킹하다 그럴까요? 이런 표현, 그런 것의 반응은 잘 나타나지 않는 무덤덤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독일의 이제 그렇지만 찬성하지는 않는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럼 이것이 이제 향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느냐, 이런 표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부터 얘기했었지만 트럼프 정부의 그 독일 주둔 그 미군의 감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즉흥적인 것만은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방비 문제만 가지고는요. 독일에 이제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뭐 냉전 시대에 있어서는 소련이었던 것이고, 지금은 러시아죠.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차원 속에서 주둔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람슈타인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있는 공군기지라고 하는 것은 독일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독일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 중요한 것이고요. 때로는 독일을 근거지로 하여 때로는 북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중동 지역이라든지 이쪽 지역까지도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런 어떤 주둔의 목적과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쪽 지역까지 관련이 돼 있습니다. 미군의 주동 목적. 이런 차원 속에서 그렇게 섣부르게 결정되어지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질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의 이 감축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측면 속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요. 비용에 있어서도 지금 산출되는 건 대략 수십억 달러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측면 속에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대선 46대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진행 중인 것인데, 만약 트럼프가 실패할 경우에는 이런 계획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망되어지는 그런 부분인 것이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이런 계획안이라고 하는 것이 실행되려면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회 비용 부분과 관련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이행된다라고 하는 것이 좀 그런 것들은 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 그다음에 유력한 후보, 민주당 후보죠. 벌써 이런 것들을 시사하고 있는데 당선되면 주동 미군 철수안을 재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속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 전략 차원 속에서 이 재배치가 추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그런 측면 속에 많은 부분 진행되어지는 부분이 배경 요인으로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얘기했었던 이런 부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상당히 그 제동이 걸리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미국이 이 감축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전략 차원 속에서 추진되는 배경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 조정의 가능성은 있을 것이지 전혀 진행되지 않을 것 아니라고 하는 것도 섣부른 판단이라는 것이죠. 지금 진행되되 부분적인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독일의 그 주둔 미군의 감축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진행되는 이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 이런 것들을 한번 몇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크게 한 3가지를 제가 잡아봤습니다. 미국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대단히 중요한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그리고 저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그 세계 전략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고 미국의 입장 속에서 그런 세계 전략의 변화 속에서 어떤 범세계적인 차원의 미군의 그 주둔하고 있는 재배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추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비단 유럽 공간 속에 있는 미군뿐만이 아니라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그다음에 아시아에 있는 미군도 바로 그런 차원 속에서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독일 주재 미군이라고 하는 감축도 바로 그런 차원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독일의 사례 속에서 보았지만은 국제 정세의 흐름에 따라서 이 주둔군 규모라든지 분담금의 비용은 변화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들의 입장 속에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과 같은 경우 냉전 시대 때 상당히 많은 그런 비용을 분담했던 것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거치면서 그 분당 금의 액수의 절대액에 있어서 상당 부분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언제나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의를 어떠한 국제 정세가 흘러가고 우리의 주의를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독일의 주둔군과 주한 미군의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설명하려고 하는 경우가 단순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조금 좀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한국에 비해서는 특수한 부분인 것이죠. 독일은 전범 국가였던 것이었고 그런 속에서 지금도 독일의 많은 사람들은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군이 독일의 과거에 암울했던 그 시대와 관련해 있어서 그 순기능적인 측면을 많이 한다라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강하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에 비해서요. 그런 부분 속에서 나토의 회원국으로서 있는 독일과 거기에 또 외국인이 주둔하고 있는 전범 국가에 대한 문제와 관련돼서 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런 부분 속에서 놓여져 있는 독일과 주한 미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단순 비교한다든지 특히 분담금 같은 문제들 속에서도 이런 특수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간과한 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독일 주재에 그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감축 문제를 둘러싼 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상세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이 정도로 해서 오늘의 강의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